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보의 홍수죠. 네,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가 뭔지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을 싹 모아서 하나의 선명한 통찰로 엮어볼 텐데요. 오늘 다룰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텍스트는 2026년 3월 6일자로 집계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 흐름을 분석한 자료거든요. 네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오늘 어떤 주식을 당장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주식 종목 추천 시간이 아니죠. 거대한 자본이 뭉쳐서 이동하는 길목을 보면 항상 인류가 지금 당장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면을 숨겨진 현대산업의 진화나 지정학적 메가 트렌드가 향하는 진짜 목적지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서 아주 흥미로운 시대적 맥락을 품고 있습니다. 자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돈의 흐름은 솔직하니까요. 맞습니다. 거액의 글로벌 자금이 특정 기술이나 기업으로 확 쏠렸다는 건 지금 전 세계가 어떤 결핍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핵심 축이 딱 드러납니다. 세 가지 축이요? 첫째는 영클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이고요. 둘째는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로 향하고 있는 소재공학의 한계 돌파. 그리고 셋째가 바로 지금 폭발하고 있는 AI 산업이 마주한 물리적, 환경적 병목 현상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 구조가 보이겠네요. 네,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국경 없는 현대전과 방산의 진화입니다. 그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본의 목적지가 바로 LIG 넥스원이거든요. 네, 기관 순매수 규모가 역대 5위를 기록했죠. 엄청난 자금이죠.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양상을 핵심 배경으로 찝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국경에 보병 쫙 배치하고 탱크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점의 정밀 타격, 그리고 그걸 막아내는 요격의 맞싸움이 현대전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보고서의 핵심 분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유도미사일 그리고 요격 시스템 공급사로 수급이 확 집중됐다는 겁니다. 무기의 종류가 바뀌면서 전쟁의 경제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전쟁의 경제학이요? 네, 과거에는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그 미국의 패트리엇 같은 엄청난 고가의 요격 시스템을 썼잖아요. 그렇죠. 한 발에 수십억씩 하니까요. 그런데 공격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상대방은 수백만 원짜리 저렴한 무인기나 드론을 수십 대씩 한 번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떼거리로 날아오면 골치 아프죠. 만약에 그 수백만 원짜리 드론 하나 맞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야 한다면 방어하는 국가는 전쟁에서 지기도 전에 파산하고 말 겁니다. 방패가 칼보다 훨씬 비싸지는 모순이 생기는 거네요. 비대칭 전력의 딜레마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본이 이 기업들로 몰린 이유도 그 딜레마를 해결했기 때문이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개발한 천공2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요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나와 있어요. 해외 실전 성능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죠. 네,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건 결국 비용이더라고요. 패트리엇 시스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데 이 압도적인 가성비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낸 거죠. 방어무기에서 가성비라는 건 더 오랫동안, 더 촘촘하게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실전에서 성능도 입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당장 도입하려고 서두르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폴란드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국경이 맞닿아있지 않아도 언제든 하늘에서 위협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는 지상 국경선 방어보다 영공을 덮는 스마트 방패를 구축하는 게 국가 생존의 1순위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단순히 LIG 넥스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산 생태계 전체를 쫙 조명하고 있군요. 자료에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같이 언급되는 이유도 이거잖아요. 네, 이 기업 펀더멘털을 보면 아주 흥미롭죠. 전체 매출의 46%가 LIG 넥스원에서 나오더라고요.
유도무기 관련 수주잔고 비중도 27%나 되고요. 주로 유도무기용 탐색기나 탑재용 컴퓨터 장치를 만드는 헬싱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그 스마트 방패가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내고 궤적을 계산하게 돕는 뇌와 눈을 만드는 거네요. 결국 자부는 미사일 껍데기 조립하는 걸 넘어서 그 미사일을 똑똑하게 만드는 밸류체인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는 거군요. 물리적인 타격력보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센서로 탐지하는 전자공학의 기술력이 이제 방위산업의 핵심 부가가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땅에서 우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 소재공학의 혁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대주전자 재료가는 기업입니다. 네, 기관 순매수 규모 역대 1위를 기록했죠. 무려 7개 기관이 동시에 엄청난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 기업이 실리콘 산화울, 그러니까 SiOX 음극재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배터리 산업 쪽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진짜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충전하고 방전할 때 부피가 엄청 부풀어 오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기존 핵연보다 훨씬 뛰어난데 부피가 팽창해서 깨져버리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죠.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을 산소와 결합해서 안정화라는 기술로 그 문제를 극복해낸 선두주자입니다. 잔류에 나온 증설 로드맵 보니까 자신감이 대단하던데요. 2022년에는 연간 3,000톤 수준이었는데 당장 올해 2만 톤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10만 톤 규모로 폭발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예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 벌려놓겠다는 확실한 목표죠. 제조업에서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그렇게 늘린다는 건 리스크가 꽤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걸 보면 이미 시장에서 그 소재를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수요가 터졌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호기심이 갔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 모멘텀이에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태양광 전극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면서요. 연기금이 무려 16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배경 중 하나라는데 이게 단순히 우주산업에 부품 납품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함의가 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주라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기권 밖은 태양빛을 직접 받으면 섭씨 수백 도까지 치솟고 그늘로 들어가면 영하 100도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까지 쏟아지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테스트 환경보다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스페이스X 태양광 패널에 이 기업 소재가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이들의 소재 기술력이 일반적인 내구성의 한계를 완전히 돌파했다는 걸,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업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냥 우리 우주선에 부품 들어간다 이런 마케팅용 멘트가 아니라 그 가혹한 우주 환경을 버텨내는 소재라면 지구 위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정도는 논할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보증 수표가 되는 거죠. 압도적인 소재 기술력이 어떻게 지구를 넘어서 우주 시대의 인프라와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짜릿한 대목이네요. 더불어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극저온, 초고열, 고방사선 환경을 견디는 첨단 소재 시장의 주도권. 그걸 이들이 미리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아주 장기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산업의 심장부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축, 전 세계의 천재들과 천문학적인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AI 트렌드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이 섹션에서 집중 조명하는 기업은 네오셈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관 순매수 21위에 빛나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서버용 고성능 SSD 수요 증가, 그리고 DDR5 전환 때문에 SK하이닉스나 해외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서 고수익성 장비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표면적인 현상이고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매일 AI가 진화한다, 연산 능력이 인간 뇌를 뛰어넘는다, 이런 뉴스 보실 텐데요. 매일같이 쏟아지죠. 그런데 아무리 프로세서, 즉 칩이 천재적으로 빨라진다고 해도 그 천재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서관의 책 배달 시스템이 수십 년 전에 낡고 좁은 수려라면 어떻게 될까요? 천재는 책이 안 와서 계속 멍하니 기다리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보를 기다리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위에 갇힌 슈퍼카 같은 거네요. 달릴 엔진은 완벽한데
데이터가 지나갈 도로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게 바로 현대 AI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폰노에만 구조의 한계, 일명 데이터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 네네. 네오셈 주가의 핵심인 CXL, 그러니까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 바로 이 교통체증을 구조적으로 뚫어줄 구원투수입니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좁은 길을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여러 프로세서가 방대한 메모리 풀로 공유할 수 있게 시스템의 벽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혁신이거든요. 시장 규모 전망도 엄청나더라고요. 2022년에 1,400만 달러 규모였는데 2026년에는 21억 달러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한다고요. 폭발적인 팽창이죠.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 건 알겠는데 네오셈이 직접 CXL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이 기업이 쥐고 있는 패가 정확히 뭔가요? 네오셈이 쥔 패는 바로 기준입니다. 검사 표준이요. 아, 검사 표준. 네, 새로운 기술 도로가 깔리면 그 위를 달리는 데이터들이 안전한지, 설계대로 잘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톨게이트와 검사소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네오셈은 삼성전자에 세계 최초로 CX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 시장의 기준을 선점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최초의 검사 장비로 수율 잡는 과정이 필수니까 거기서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랑 완전 로긴 요건을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로드맵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2025년 말에 삼성이 CXL 3.1 규격을 지원하면 네오셈은 2026년에 바로 3.1 검사 장비 수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는 격언이 딱 생각나네요. AI 칩 메이커들끼리 전쟁을 할수록 그 길목의 검사소를 장악한 쪽은 조용히 웃고 있는 거네요. 기술이 팽창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이 자본 흐름의 본질이죠.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AI 연산이 빨라지고 데이터 통신이 원활해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보면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열을 뿜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전력 소모, 발열,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 규제 문제죠. 네. 그래서 보고서가 GST라는 기업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외국인 순매수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금이 몰렸는데요. 올해 3월 스페인 MWC에서 LGU+랑 협력해서 선보인 하이퍼스케일급 액침 냉각 장비, 이게 소개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기가 막 흐르는 서버를 특수 액체 속에 아예 푹 담가서 열을 식힌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 공냉식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건 팬을 돌리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반면에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접 담그는 액침 냉각은 전력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죠. 근데 이게 그냥 박람회용 쇼케이스가 아니라 연내 데이터 센터용 매출로 직접 연결될 거라는 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시장 테스트를 넘어서 상용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면서 GST가 단순히 서버 열시켜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반도체 공정에 진화하고 SEG 같은 환경 규제가 만나는 묘한 교차점에 이 기업이 있더라고요. 자료 후반부에 HBM 4세대 이야기랑 이 기업의 본업인 스크러버 장비가 연결되는데 이 통찰 좀 깊이 짚어주시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지금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8단이나 12단으로 칩을 쌓아 올리잖아요. 네네, 많이 쌓고 있죠? 그런데 다가올 차세대 HBM4에서는 무려 16단 적층이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칩을 고층 아파트처럼 16층으로 쌓으려면 칩과 칩 사이 데이터를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통로 같은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거든요. 그게 TSV 공정이군요. 맞습니다. 16단으로 높아지면 당연히 이 구멍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제가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구멍을 더 많이 뚫어야 한다는 건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공정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식각공정에 엄청 독한 화학가스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해가스가 발생하죠. 그럼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유해가스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칩 성능을 올리려고 미세 공정을 늘릴수록 역설적으로 환경오염 위험은 커집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엄격한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 독성가스를 그냥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 가스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핵심 장비가 스크러버인 거군요? 네, 그리고 GST가 바로 이 스크러버하고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 분야의 강자입니다. 친환경 CO2 칠러를 글로벌 제조사에 본격 공급하고 있죠.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AI가 발전하니까 서버는 불타오르고 그 AI용 반도체 만들려니까 공장에서는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네, 네. GST는 서버를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공장에 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칠러까지 싹 다 공급하는 거네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이죠. 결국 자본이 단순히 잘 나가는 AI 테마를 쫓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관차다 앞으로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연력학적, 화학적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들로 아주 영리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돌아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본 흐름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물리적 한계들이 어떻게 돌파되는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확실한 궤적이 그려지죠. 중동 하늘에서 입증된 3분의 1 가격 요격 시스템이 무인기 시대 방어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LIG 넥스1과 코츠 테크놀로지로 확인했고요. 대주전자 재료를 통해서는 우주의 극한 환경을 이겨내는 소재 혁신을 봤습니다. 네오셈의 검사 장비로는 꽉 막힌 AI 서버의 도로가 확장되는 걸 봤고요. 마지막으로 GST가 보여준 기술은 인류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얻는 대가로 직면한 열과 온실가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쫙 보여줬습니다. 이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있습니다. 인류가 안보, 공간, 속도, 환경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벽에 계속 부딪히지만 시장의 자본과 공학자들의 집념은 그 격을 우회하거나 부수면서 새로운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미래 일상의 청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가장 치열한 병목 현상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파헤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네오셈이 주도하는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싹 사라지고 GST의 액침 냉각으로 서버들이 차갑게 유지되고 대주전자 재료의 소재로 우주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리고 하늘은 스마트 방패로 안전하게 덮인 세상이 온다면 완벽하게 최적화된 세상이네요. 네, 그 완벽해 보이는 다음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전혀 새로운 치명적 병목 현상은 과연 어디서 발생하게 될까요? 모든 기술이 완벽해졌을 때 오히려 기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병목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가동할 에너지의 절대량 자체가 고갈되는 장벽을 만나게 될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방송 들으신 후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력이 여러분이 다음 세상을 읽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네, 상상력이 곧 통찰이 되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지식의 최전선을 치열하게 탐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응원하며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더 깊고 흥미로운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